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다른 단지에 비해서 상무 센트럴 자이 이자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그리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그래도 요즘에 분양 받으시는 수분양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 살펴보시면은 분양권 살 때 이거 확인 안 하면 망한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예, 이거가 뭘까요? 이거 위에 제가 적어 놨죠. 중도금 대출 예전에는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많이 해줬는데 2021년도 이후에 넘어오면서 이자를 후불제로 분양자들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분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이 요즘에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좀 정리를 했는데, 제가 제목에 여기는 차라리 중도금 대출 잔압하세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왜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구역은 중도금 이자가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습니다. 광주에 1억짜리 아파트들도 많은데 이자가 1억이다. 예, 이런 단지가 어디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자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살펴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수분양자 분양대금 납부 형식 이렇게 제가 적어 놨는데요. 보통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그리고 잔금 30%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중도금을 무이자로 사업자가 대납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출이 나갔었는데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부터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많이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지 때문에 지금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금 60%가 이제 이자가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 나중에 잔금 때 이 중도금 이자도 들어가죠.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 중도금 이자가 굉장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광주는 아닌데요. 약간 서울 쪽의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는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60%니까 6회차에 걸쳐서 분양대금의 10%씩 이렇게 중도금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납입일이 이렇게 쭉 적혀 있고요.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4월 달에 4.42% 적용이 됐었는데, 그 다음 회차 때 6.1%로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는 6.26%가 증가가 됐고, 다음 회차 때는 또 어떻게 증가가 될지 모르죠. 그리고 여기 옆에도 1회차 2022년 12월 12일 날 4.57% 적용됐는데, 다음에 2회차 때는 6.48%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중도금 이자가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수분양자가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금리 현황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알기로는 금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갔잖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왜 중도금 금리는 왜 안 떨어지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분양자들의 고민이 깊어진다라는 뉴스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이 이렇게 있고, 뭐 서울도 있고 경기도 있고 충북도 있는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지금 현재 7.34%가 적용이 되고 있는 구역도 있다고 해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예, 지역별로 건설사별로 이 금리가 천차만별이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주택담보대출은 3월 초와 말 기준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지금 4%대 초반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중도금 대출은 안 내려가고 오히려 올라가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가상금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가상금리가 지역별로 은행별로 다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기준금리는 3.56%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가상금리가 여기는 2.7, 여기는 2.5, 여기는 2.3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용되는 금리가 제각기다, 제각기.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국회 그 청원에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이런 청원이 올라와 있어요. 중도금 가상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에 관한 청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금리 인하 해주세요. 무슨 금리냐면은 중도금 대출, 이게 가상금리가 차등 적용이 돼서
이게 뭐 지역에 따라서 건설사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거를 좀 인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시스템을 좀 마련해 달라는 청원인데 동의수가 5만 명이 100%인데 5만 명이 금방 차버렸어요. 그만큼 요즘에 이것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청원이 올라온 거 보니까 이 가상금리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은행한테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거는 중도금 무이자의 분양자분들은 뭐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이자 후불제 적용되는 단지들입니다. 2021년도부터 보통 이제 그 이자 후불제로 많이 했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게 2023년이죠. 그러면 입주하는 단지들이 좀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중도금 이자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이 돈을 내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데 이게 몇천 차이가 나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광주에는 어떤 단지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에 분양한 단지들인데 2021년도 이후부터 거의 대부분 이제 후불제를 적용한 단지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니까는 입주 예정이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정도에 입주할 단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2021년도에 분양 받으신 분들은 이때 당시에 금리가 그렇게 무겁진 않아서 뭐 싸진 않겠지만 지금처럼 무겁진 않죠. 점점 금리가 무거워지고 2022년도, 2023년도 이때부터 이제 금리가 굉장히 초반부터 무겁게 적용이 되게 되죠. 여기 보니까 2023년도 분양 단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올해 이런 단지들이 분양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핫한 게 마르공원 그리고 상무센트럴, 교대역, 모아이가 그랑데 요 세 개의 단지가 있는데 요 세 개의 단지 중에 이 두 개 마르공원 이파크는 완판이 됐고 상무센트럴이 아직 현재 분양 중이죠. 여기 평균 분양가가 굉장히 셉니다. 평당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얼마 전에 분양 시작한 광천동 PH543은 평당 4천만 원에 육박한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지들이 분양을 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방금 언급해드린 마르공원과 상무센트럴 자이, 교대역, 모아이가 그랑데 이 중도금 이자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 보시면은요, 일단 첫째로 중도금 이율은 제가 5.8%로 균일 적용을 시켰습니다. 더 많이 나오는 데는 뭐 6%대 후반까지 가는 데도 있고, 싸게 나오는 데는 5% 중반, 그렇지만은 제가 평균적으로 한 5.8% 정도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균일 적용을 시켰습니다. 모든 단지에. 이게 그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수치를 이렇게 균일 적용을 시켜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만 하세요. 밑에 제가 적어 놨죠. 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계산을 미리 해놨는데 여기에 마르공원 이파크, 교대역 모아이가 그랑데, 상무 센트럴 자이 세 개 단지가 있는데 위파크는 84A 타입 15층의 분양가를 제가 가져왔고요. 135 타입, 그리고 교대역 모아이가는 74 타입, 84A 타입, 그리고 상무 센트럴은 84A, 125A, 205 타입, 여기 층수 이렇게 적어놨죠. 이 층수의 분양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 분양가 외에 중도금이 60%니까 중도금 금액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납입 방식 돼 있는데요. 여기 교대역 모아이가 그랑데만 무이자고 나머지는 이자를 내야 된다 나중에 들어갈 때.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밑에 계산을 해놨습니다. 마르공원 이파크 84A 타입 이자가 2,300만원 정도 되고요. 135 타입은 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대역 모아이가 그랑데는 74 타입이 2,600 정도, 그리고 84A 타입이 2,900만원 나오고요. 그리고 상무 센트럴 A는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125 타입은 6,800만원, 그리고 205 타입은 1억 2,200만원가량 이렇게 나옵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5.8% 균일 적용했는데 이 금리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도금 이자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한 방식을 보여드리면 상무 센트럴 자이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마르 위파크,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교대역 모아이가 그랑데 이런 식으로 제가 계산을 임의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다시 보시면은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중도금 이자가 높아지는 건 맞는데
여기 보니까 납부 기간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납부 기간. 그런데 마르 위파크하고 교대형 모알가 그랑데는 납부 기한이 29개월이에요. 이 29개월이 뭐냐면 처음에 최초 중도금 1회차 실행된 날로부터 사용 승인 완공될 때까지의 기간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납부가 29개월이고 근데 상무 센트럴 자이는 19개월밖에 안 돼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대출을 받아요. 그런데 29개월 사용한 대출 이자와 19개월 사용한 이자 대출 금액 있잖아요. 어떤 게 이자가 적게 나가는 게 맞을까요? 네, 당연히 내가 쓴 기간이 적은 게 이자가 적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금액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상무 센트럴 자이가 19개월만 사용하는데 이자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냐면 교대형 모아이가 84A 타입 있죠. 얘가 분양가가 7억 1000입니다. 7억 1000. 그래서 중도금 실행이 4억 2600이에요. 요 금액을 똑같이 상무 센트럴 자이 중도금 대출 타임 테이블에 올려놓고 똑같이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원래는 교대형 모아이가 그란데 84 타입이 이게 2,9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중도금 이자가. 그런데 교대형 모알가를 똑같이 상무 센트럴에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납부 기간이 19개월이고 29개월인데 오히려 19개월 쓴 게 이자가 더 많이 나왔다.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왜 더 많이 나왔지? 그래서 제가 좀 찬찬히 좀 살펴보니까 문제는 이 중도금 회차 보시면 여기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있죠. 원래는 6회차 정도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10%씩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공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이 4회차로 나눠 놓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납부 중도금 실행일을 보니까 여기가 좀 문제더라고요. 중도금 실행일 1회차 2023년 10월 달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은 통상적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2회차가 실행이 되는데 2개월 만에 실행이 된다. 그리고 3회차도 2개월 걸리고요. 그리고 4회차 4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최초 실행일부터 4회차 실행일까지 8개월밖에 소요가 안 되는 거예요. 8개월밖에. 이 구조다 보니까는 19개월 씀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자가 더 나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쉽게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좀 더 제가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중도금 납입 회차가 늘어날수록 이자는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중도금 회차가 늘어날수록 내가 내는 이제 금리 이자에 대한 원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금액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가 무거워지겠죠. 그렇다면은 이자를 덜 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회차 기간을 길게 늘려야지 이자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 센트럴 자이는 다른 단지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빨리 실행을 시켰다. 너무 빨리.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총 19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돼요. 1회차부터 방금 실행일까지 19개월 정도 걸리는데 일단은 너무 이게 2월 그리고 2월 그리고 4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단지 보면은 마르공원 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4개월 그리고 4개월 그리고 여기 6개월 그리고 여기 4개월 그리고 여기도 몇 개월이죠? 4개월이죠. 네, 4개월. 이렇게 납부를 늘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좀 줄어드는 구조인데 이거는 너무 빨리 이자를 땡겨서 한 번에 중도금을 많이 실행시키는 구조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교대형 모아이가 그랑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5개월로 쪼개져 있네요. 5개월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다. 5개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좀 줄어드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6회차 마지막 납부하고 나서 완공까지 보통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런 정도 잡거든요. 교대형 모아이가 그랑데는 6회차부터 사용 승인까지 4개월 정도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마르공원 이파크는 7개월. 그런데 상무 센트럴 자이는 11개월이나 남습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자가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는 이런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까봐 제가 계산을 한 번 더 했는데요. 네. 아까 기존 모알가 그랑데 84A 타입
29개월 적용했을 때 2,900만 원 정도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교대형 모아일가 그랑대를 상무자의 방식으로 적용을 했더니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한 200만 원 정도 더 나와요. 예,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이 기간을 아까 2개월, 2개월, 4개월 이랬는데 이거를 4개월로 좀 늘려봤어요. 4개월. 예, 최소한. 이렇게 늘려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오히려 이자가 2,600만 원 정도, 요 정도 됩니다. 아까 요 방식대로 계산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이자가. 그래서 얼마가 내려갔냐 보시면은 회차 납부를 4개월만 늘렸을 뿐인데 절감 효과가 514만 7,500원이 절감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아일가 그랑대 중도금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상무 센트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한번 더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회차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기존에는 여기가 2월 그리고 4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4월로 늘렸단 말이죠. 4월. 예, 그래서 이 실행되는 기간을 8개월에서 12개월로 제가 늘려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는 거죠. 이렇게 8개월 기존은 84 A타입이 4,1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왔는데 12개월로 중도금을 4개월만 늘려서 뽑았는데 이자가 3,490만 원, 절감 효과가 672만 8천 원 이렇게 절감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125타입은 6,800만 원에서 5,700 거의 1,100만 원 가까이 절감 효과가 있고요. 상무 센트럴 205타입은 1억 2,1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 이게 절감 효과가 1,967만 6,500원 이렇게 절감 효과가 큽니다. 단순히 이 4개월만 늘렸을 뿐인데 이렇게 엄청난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자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히 금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금리를 5.8%로 균일 적용시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다른 단지에 비해서 상무 센트럴 자이 이자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예, 상식적으로 좀 다른 단지에 비해서 너무 무거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자는 이게 후불제니까 분양자들의 몫이겠죠. 분양자들의 몫. 그렇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 분양자들의 시름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사회 통념상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런 기준에 못 미치지 않나. 수분양자들의 이자를 과연 이 사업자가 생각을 했을까? 사업자 자금은 사업자가 쓰는데 이자는 분양자들이 알아서 내.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양심과 도덕적 기준의 잣대는 각자 다 다르겠지만 사회 통념에서 비춰봤을 때 약간 이런 양심에 못 미치는 이런 이자 계산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차 중도금 실행일이 제가 알기로는 2023년 10월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미분양이 좀 난다면 중도금 이자를 좀 낮춰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남은 거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2023년 10월 전에 나머지 물량도 다 팔린다면 중도금 대출 이자를 인하하는데 이 사업자가 과연 노력을 할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만들었냐면 이자 좀 깎아주세요. 이거 좀 노력을 좀 해주세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제가 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자가 좀 부담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렇게 오해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습니까?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